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입니다.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유용한 노트북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 영상을 한번 다뤘었는데 신입생들을 위한 노트북이라는 주제가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노트북을 사야 될까? 미대생은 어떤 노트북을 써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트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노트북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램값 D램 뉴스 종종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컴퓨터 부품 자체의 가격도 엄청 올랐거든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금값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데스크탑을 맞췄는데 제 똑같은 데스크탑 맞추려면 지금 한 9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지금 살려면. 그래서 되게 웃긴 상황인데, 아무튼 컴퓨터를 좋아하지 않거나 노트북 이제 처음 내 노트북을 갖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막 공부를 하고, 근데 당장 또 무언가 어떤 노트북을 사긴 사야 되는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도 모르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노트북이 더 좋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전공으로 더 깊이 배워서 그 분야로 나아갈지 모르는데 어떤 노트북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간단하게 맥북 에어를 먼저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조금 업데이트되고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맥북 에어 추천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앞에 있는데 여기 맥북 에어, 이거를 여전히 잘 쓰고 있고요. 저는 맥북 에어 말고는 맥 노트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맥북 에어를 추천하냐? 대답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추천하는 노트북은 미대생분들이라면 맥북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강력히 추천을 못 드렸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에어도 아니고 맥북 프로도 아니고 그냥 살 거면 맥북을 사라, 애플의 어떤 제품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추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보신 분들, 그리고 신입생이고 노트북을 잘 몰라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컴퓨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CPU라던가 GPU, 램, SSD와 HDD 정도의 어떤 차이도 조금 어렵고, 각 기능이나 어떤 프로세서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좋은지, 어떤 회사의 GPU가 있어야 좋고 어떤 회사의 CPU가 있어야 좋은지, 그 어떤 세대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너무 많고, 이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비교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다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맥북은 선택지가 단순해요. 일단 에어냐, 프로냐, 그리고 그 뒤에 램을 얼마나 올리냐, 저장 공간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지가 너무 단순한 거야. 노트북을 산다? 두 개밖에 없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살 건데 그 두 개 중에 이제 더 비싼 거 살수록 성능이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선택할 게 없어. 근데 다른 윈도우 기종의 노트북들은 굉장히 많은 선택지, 가격별도 그렇고 어떤 제조사별도 그렇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컴퓨터를 아주 모르고 내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확하게 그 노트북을 딱 집어내서 마음에 드는 가격의 노트북을 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 분들은 무조건 맥북을 일단 구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쓰다가 버린다는 관점, 감가상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애플이기 때문이거든요. 애플 그냥 제품 하나를 중고로 사겠다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사는데 비교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관점에서 맥북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대해 그렇게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을 빠르게 갖고 그냥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지금 몇 년째 맥북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맥북을 추천한 두 번째 이유는 미술대학 수업 내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윈도우라고 불안정하냐? 그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거나 단점이 아닌데, 적어도 어렵게 작동하는 일은 없다. 지금까지 저 역시도 작업을 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 간의 충돌이 있거나 그래서 터진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냥 특별한 단점이 없다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외부 환경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어떤 걸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미대생들을 봤을 때
미대생들의 핸드폰은 뭔가 더 아이폰이 많은 것 같아. 이건 진짜 뇌피셜이에요. 그냥 근데 뇌피셜인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본 주변 환경, 그리고 그냥 제 주변을 봤을 때 갤럭시 탭 쓰는 사람보다 아이패드 쓰는 사람이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갤럭시 패드 쓰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갤럭시 패드가 갤럭시 패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갤럭시 노트? 아무튼 저 역시도 아이폰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 상태에서 아이패드도 있는데 그 다음 노트북을 맥북을 사니까 너무 불편한 게 없는 거야. 아이폰으로 그냥 사진 찍고 에어드랍하고, 뭐 맥북으로 에어드랍하고, 자료 같은 거 옮길 때, 저는 영상 작업할 때도 영상을 전부 다 에어드랍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스크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맥북으로 작업을 해요. 왜냐면 영상 옮기는 게 훨씬 편해서. 이건 비단 사실 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에 계신 분들도 애플 생태계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미대생들은 좀 더 어떤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 특히 시각적인 이미지나 빠르게 스냅으로 보내야 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럴 때마다 불편함 없이 되게 빠르게 옮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이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압도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해가 지났지만서도 맥북, 노트북, 애플 노트북을 꼭 사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미대생은 윈도우 노트북을 쓰지 말아야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윈도우 노트북도 분명히 좋은 상황이 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3D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윈도우즈, 그리고 게임 엔진이나 게임 개발, 어떤 게임 이펙트 같은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이 더 잘 들어가고요. 3D 프로그램 중에서 라이노라던가 키샷이라던가 이런 특정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맥북에서 좀 더 불편합니다. 더 불편함에도 뭐 맥북에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는 제 친구들 그렇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써보니까 맥북으로 쓰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 기반의 데스크탑을 집에 놔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내 어떤 직무나 작업의 방향성이 이쪽이 아니다 하면은 사실 뭐 굳이 윈도우 노트북을 고려할 건 아닌데, 윈도우 노트북 고려해야 하는 만약에 전공이라던가 좀 더 프로그램이 그쪽 윈도우 소프트웨어 기반이라면 당연히 윈도우 노트북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1학년 신입생일 때는 내가 다 알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쓸 거고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딱 알아서 앞으로 몇 년 제대로 사용할 노트북을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한 대로 감가상각이라든지 사용성을 생각해서 윈도우 맥북을 그럼에도 추천을 그렇게 했었던 거였고요. 만약에 내가 윈도우 기반의 어떤 체제들을 더 자주 써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게 더 내가 편하다, 내가 쭉 써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윈도우 노트북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윈도우즈 노트북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한 편을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맥북 에어를 사냐 프로를 사냐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되게 웃긴 질문이긴 한데,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사실은 돈이잖아요. 맥북 프로는 상당히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맥북 에어는 진짜 가성비라고 안 좋은 게 아닌데 진짜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맥북 에어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살 거면은 맥북 에어 그냥 사시고, 맥북 프로는 그냥 돈이 좀 더 있고 내가 이걸 그냥 몇 년 쓸 거다, 맥북 프로 몇 개 조금 옵션 하나씩만 업그레이드해서 쓰면은 4년 내내 쓰거든요. 사실 4년 이상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맥북 프로 그냥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맥북 프로 당연히 사는 게 좋고요. 저는 이번에 맥북 프로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맥북 에어 쓰다가 저는 좀 답답해서. 근데 저는 맥북 에어도 16기가 램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찌어찌 버텨왔는데, 제가 영상 작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하나에서 작업량이 많아지거나 점점 더 말 그대로 작업량이나 어떤 레이어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램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못 쓰더라고요. 3개 쓰면 중에 하나가 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제 어떤 태스크의 한계를 하나 느껴서 이거는 교체를 해도 별로 후회도 없고 오히려 교체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더라도 맥북으로 갈 예정이고요. 데스크탑은 윈도우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제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잘 사용하려고 집에는 데스크탑 윈도우를 하나 놔뒀습니다. 그리고 맥북 노트북 구매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은 옵션으로 추가를 안 해도 꼭 램만큼은 16기가 말고 24기가 이상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16기가 지금까지 썼는데 물론 잘 썼지만 제가 지금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 저의 램 상태여서 여러분들은 만약 구매하실 때 24기가 이상 추천드립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어떤 작업을 많이 하고 어떤 상태가 괜찮은지를 학교를 다니고 또 병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거라 저의 체제가 안 맞으실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입생 분들에게 무난한 노트북을 하나 추천드린다면 저는 단언코 맥북 에어 혹은 맥북 프로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고요. 제 영상을 다 보고도 당연히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못했던 설명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다 전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읽어보고 제가 못했던 말들이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신입생들에게는 맥북 애플 노트북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노트북 꼭 잘 맞추시길 바랄게요. 모두 행복한 노트북 쇼핑 되십시오. 감사합니다.